임목은 그 우리가 이제 달력 기준으로는 그 2월 양력 기준이죠. 자, 2월달로 볼 수가 있고, 자, 2월은 우리가 이제 입춘이라고 하죠. 자, 입춘은 곧 한 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우리가 이제 달력이 이제 1월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해가 바뀌는 거를 이제 1월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이 자연, 이 명리학적으로는 2월부터가 본격적으로 그 한 해가 바뀌는 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뭔가 새로운 시작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임목, 이 목기운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기운이 뜻하는 것은 뭔가 시작하는 느낌, 솟구쳐 올라가는 느낌,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2월 전에는 이제 1월이었죠. 1월은 그 이제 축토, 굉장히 꽝꽝 얼은 땅을 뜻하는데, 자,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온 나무의 모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나긴 겨울의 그 동면을 끝내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임목이 갖고 있는 이 모습은 이제 사회활동, 바깥 세상을 나올 준비를 한다, 시작을 한다, 중요한 임목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입춘 같은 경우는 이제 양력으로 이제 2월 4일경부터가 이제 입춘이고요. 그 한 해, 1년의 시작을 알리면서 봄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춘이라고 한다. 자, 또 양력 기준으로 2월 19일경. 자, 이때부터 이제 우수라고 합니다. 자, 우수가 뜻하는 거는 비가 내려서 이제 눈을 녹이고, 눈을 녹이니까 이제 대지가 젖겠죠. 자, 대지가 이제 물에 젖는 현상. 자, 그때 꽝꽝 얼은 땅이 이제 녹고 물에 젖으면서 이제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뜻하는 게 이제 우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계절이 이제 임목 같은 경우가 이제 양의 기운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월은 아직 그 추운 계절이죠. 추운 날. 아직 이 축토의 기운을 이어받은 이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인월 같은 경우, 특히 임목을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태양의 따뜻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병화나 정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것들을 용한다, 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간적으로는 이제 3시 30분부터, 이건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가 이제 인시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인월 같은 느낌도 뭔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 이런 느낌을 갖고 있죠. 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3시 30분부터 5시 반 이 사이에는 우리가 이제 하루의 시작을 준비한 단계, 이제 잠에서 일어나려고 꿈틀꿈틀대는 단계,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이 시간에 일어나면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요때쯤 일어납니다. 네. 원래 좀 잠이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도인 코스프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이 좀 없었습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잠이 없었고, 물론 이 공부하고 난 뒤로는 요 새벽에 공부하는 게 확실히 잘 되더라고요. 물론 밤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제가 밤늦게까지 이렇게 깨는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새벽에 공부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무런 방해도 없이. 자,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은, 자, 이 임목은 이제 또 호랑이를 뜻하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다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싫잖아요. 이 꽝꽝 얼은 땅에서 이 새싹이 돋아오르려면은 큰 힘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걸 담고 있는 게 이 호랑이의 모습이죠. 거침없이 돌진하는 모습.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어쩌면 큰 용기, 큰 힘으로 일어나지 않나요? 지각하면 안 돼 하면서 박차고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요 임목이다, 인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역계로 보면은 그 상계는 음이 차 있고, 자, 하계가 이제 양이 차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 삼음, 양기가 하나 더 늘었죠. 여기 축토에 비해서. 자, 이 개의 이름을 이제 지천태라고 불러요. 자, 지천태가 갖고 있는 뜻은 그 이제 하늘과 땅의 조화. 하늘은 음이 가득하고 땅은 양이 가득하니, 양은 이제 발산하려는 기운이 강하죠. 음은 수축, 하락하려는 기운이 강하고요. 이 두 개가 만나니 조화롭다. 네,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천태 개는 일단 뭐 이렇게 조화, 균형, 또 뭐 결실, 화합, 또 뭐 번성, 네, 좀 이런 걸 뜻합니다. 뭔가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밝은 느낌이 좀 가득하죠. 이 임목이 갖고 있는 이 느낌도 그래요. 자, 임목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양 중의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임목의 이제 지장간을 보면은 일단 이제 무토가 있고요. 이제 병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있습니다. 요 세 개가 다 양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임목은 양 중에 양이다. 굉장히 양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 지천태계처럼 약간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축토 같은 경우는 좀 반대죠. 좀 중에 음이죠. 축토 지장간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가 있었죠. 다 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이 상반된 좀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우리 인간 기준에서는 뭔가 이런 양적인 걸 좀 좋아합니다. 양적이다라는 거는 뭔가 생기가 있다, 살아있다. 음적이다라는 거는 이제 아픔, 죽음, 이런 것 뜻하죠. 그래서 인간은 이 양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목이 굉장히 반기는 글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좀 많이 담겨 있죠. 그렇지만 그것에서 뭐 축토는 나쁘고 임목은 무조건 좋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큰 틀에서, 그리고 또 인간 기준이지, 더 깊게 들어가는 우리는 이 축토, 이 음을 오히려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거를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리나 주역 공부가 좋은 게 이 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양만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욕심을 못 내려놓으면은 그러면 이게 괴로움으로 발현이 돼요. 이 괴로움을 이겨내려면 이 음에 대한 이해, 음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목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화의 그 이제 장생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일단 간목을 대표하죠. 천간으로는. 이 나무는 이 불에 땔감이 되어주죠. 그래서 이 불을 시작하는 기운이다. 장생지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화기운은 약간 그 뭐 문화 또는 뭐 사상, 뭐 감성, 뭐 이런 걸 좀 담당하고 있죠. 이런 사상의 장생지, 뭔가 시작, 근원지를 뜻하는 게 요 인목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인목이 갖고 있는 느낌이 이런 이제 문명, 문화의 근원지. 자, 그러니까 이 인목이 이제 학당의 느낌이 있어요. 학당, 학교, 뭐 선생님. 그리고 이 인목을 쓰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교사나 뭐 강사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이제 동물로는 호랑이를 뜻하죠. 그리고 뭐 계속 이야기하자면 약간 시작하는 기운이 강하다. 이런 걸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폭발력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려고 거침없이 움직이고 약간 종횡무진하고. 호랑이는 무서움이 없잖아요. 겁이 없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좀 거침이 없죠. 무서움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데를 가지 말라 그래도 그쪽으로 막 돌진하는 게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호기심도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인목을 제대로 제어를 못하면은 이 폭발력 또는 폭력 이런 쪽으로 발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또 인목은 이제 목기운을 담당하다 보니까는 요 인목이 이제 뭐 나무 관련된 거, 네, 이런 쪽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뭐 목재, 또는 뭐 인테리어. 왜냐면 이 인중에는 이제 병화가 있잖아요. 병화는 또 아름다움을 뜻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나무와 관련된, 목재와 관련된 아름다움, 그래서 인테리어 이런 쪽이랑도 연관이 있고, 또 우뚝 솟아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빌딩이라든가 뭐 학교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목이 이제 신체로는 목기운이다 보니까 머리, 뭐 두뇌, 뭐 경락, 뭐 힘줄, 신경 이런 뜻도 있고, 또 한편 이제 간, 장기로는 이 간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풍이나 심근경색, 뭐 내근경색, 자, 이런 경우도 다 인목과 연관이 있기도 해요. 결국에는 이런 힘줄, 신경, 그리고 뭐 두뇌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는 이런 쪽 질병으로 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목기운은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눈 쪽으로. 이 눈은 간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목은 간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곧 눈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인중에는 또 병화도 있죠. 병화도 눈을 뜻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목은 이제 인묘진, 방압이 있고요.
인옷을 삼합, 그리고 인해합, 육합, 인축, 암합도 있죠. 네, 합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충 같은 경우는 인신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 이건 이제 형이라고도 하고, 인사형이라고도 하고, 인사천이라고도 합니다. 천이나 또는 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것들 다 모이면은 또 인사시 삼형살이 되죠. 이걸 이제 뭐 기문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지만은, 근데 인목이 미토로 이제 인묘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인목이 미토 속으로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 이런 느낌. 또는 인목이 미토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묘지로 들어간다. 그래서 만약에 인목이 뭐 부모님을 뜻하는 오행일 때 미토가 오면은 이럴 때 뭐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뭐 네, 이것도 뭐 원진 사람 그렇긴 한데, 이거 뭐 인유합으로 보신 분들도 계신데, 요거는 약간 그 이제 절의 관계로 보면 되겠죠. 절, 끊긴다, 끊긴다, 소통을 안 한다, 거절한다, 이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보면 인목은 결국에는 인옷을 운동하기 때문에 화기운에 도움을 준다. 화기운에 가깝다. 인목을 화기운으로 봐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기운의 성향도 강하지만은 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시작하고 발산하고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한 그 오행이 요 인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뭐 이렇게 임축 안합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양 중에 양과 이제 중에 음이 만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글자가 요 인목입니다. 그리고 뭐 사주 원곡에 따라서 이 축토와 인목이 있는 분들은 이 인목을 굉장히 잘 쓴다. 이런 분들이 보통 뭐 가르치는 일도 많이 해요. 그런 쪽도 괜찮습니다. 자, 인목은 일단 금들을 굉장히 싫어요. 금. 왜냐면 이제 봄에 새싹이 자라나야 되는데 금은 이 새싹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이 금을 막으려면은 이 화기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화가 이 금을 제어해줘야, 그리고 또 빛을 받아야 무럭무럭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목금들은 이런 목금들끼리의 충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신충 해가지고 무조건 뭐 금기운이 목을 이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주 원곡에 따라서 오히려 이 신금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사청 같은 경우도 서로가 소통을 안 한다, 배척한다. 자, 그렇지만 인사, 형사, 인사천은 조금 다른 그런 형살이나 이런 천에 비해서는 강도를 조금 낮춰서 봐도 돼요. 결국에는 목생활을 이루기 때문에 강도를 좀 낮춰서 봐도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때는 인사천도 굉장히 뼈가 아파요. 네, 굉장히 아프죠. 왜냐 이거는 나랑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믿었던 내 편한테 약간 배신당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뼈아픈 그런 상처를 주긴 합니다. 자, 호랑이를 닮아 있고 기세와 기백이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요 인목. 자, 인목은 굉장히 잘 쓰면은 우리가 멋진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자칫 잘못 쓰면은 이 시작은 굉장히 어리숙하게 폭력적으로 발현되는 그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는 인목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 너구리였습니다.